2026년 4월 3일 저녁, 서울 한남동에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하기로 소문난 나라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까지 중동의 거물급 산유국 6개국 대사들이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저라는 한 공간에 모두 모인 겁니다. 이들은 평소라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호령하던 주역들이죠. 그런데 그날 밤 대사관저로 향하는 그들의 표정에는 전례 없는 절박함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와 마주 앉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우리 경제사를 통째로 뒤엎을 만큼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최우선 파트너입니다. 전쟁을 뚫고서라도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으로 향하는 기름길을 열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장면인가요? 한번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은 이란발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을 구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던 절체절명의 시기였습니다. 상식대로라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자원 빈국 한국이 산유국들 앞에 엎드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름 몇 배럴만이라도 좋으니 나눠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봐왔던 에너지 외교의 공식은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은 그 공식을 완전히 비웃는 거대한 역전극이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쪽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패권을 가진 중동의 거물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제발 우리 기름을 계속 받아달라며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중동의 거물들이 그 공포스러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고개를 숙였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우리조차 미처 몰랐던 그 무시무시한 비밀병기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40일간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도착해야 할 날짜는 2월 28일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운명이 갈린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에픽이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을 향해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목표는 이란의 핵심 핵시설과 군 지휘부였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수뇌부가 현장에서 사살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도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보복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통행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짧은 발표 한 줄이 전 세계 경제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지만 여기가 왜 한국의 목줄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거대한 대형 마트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마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 지하 터널 하나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그 터널 입구에 대형 트럭을 세워놓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마트 안에는 물건이 가득하지만 아무도 그 물건을 사러 들어갈 수 없고 꺼내올 수도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 터널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량의 4분의 1이 이 좁은 길을 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가져오는 기름의 95% 이상이 오직 이 길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전원 플러그가 지구 반대편에 이 좁은 바닷길에 꽂혀 있다는 뜻입니다. 봉쇄 소식이 들리자마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군함이나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전 세계 보험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떠다니는 수천억 원짜리 유조선들은 사고를 대비해 선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주요 보험사들이 72시간 만에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들에 대해 전쟁 리스크 보험 인수를
전면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거기 지나가는 배는 사고 나도 우리는 책임 안 진다 라며 선언한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평소 선체 가치의 0.25% 수준이던 보험료가 순식간에 12배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100억 원짜리 유조선이 해협 한 번 지나갈 때 내야 하는 보험료가 수십억 원 단위로 늘어난 겁니다. 돈이 있어도 배를 띄울 수 없는 무보험 상태, 정유사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한국 정유사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기름을 실어와야 하는데 배는 없고 있다 해도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GS 칼텍스는 사우디에서 오는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을 빌리는데 하루 44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S오일은 더 심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55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루에만 7억 원이 넘는 돈을 냈죠. 이건 배 한 척 빌리는 평상시 가격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인해야 하는 바가지 요금이었습니다. 당시 정유사 임원들이 회의실에서 우리는 지금 기름이 아니라 녹인 금을 나르고 있다며 허탈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정부 비축유의 정체가 드러나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208일치의 원유를 쌓아두고 있다고 발표해왔습니다. 7달이나 버틸 수 있다니 다들 안심했죠. 하지만 이 숫자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208일이라는 숫자는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준인 순수 수입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정유 공장들이 매일 돌리는 원유의 양은 하루 290만 배럴입니다. 이 실제 소비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니 정부가 가진 비축유는 고작 34일치에 불과했습니다. 7달이라던 시간이 단 한 달로 쪼그라든 겁니다. 여기에 3월 중순 국제사회가 유가 폭등을 막기 위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면서 한국도 기름을 내놔야 했습니다. 공조 방출 이후 남은 진짜 비축유를 하루 소비량으로 나눠보니 한국 경제가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26일 뿐이었습니다. 208일이라던 안심의 숫자가 실제로는 차에 한 달도 안 되는 26일이었던 겁니다. 만약 26일 안에 기름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가 멈추고 공장이 서며 최악의 경우 전력 공급까지 차질을 빚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한민국이 너무나 취약한 나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본게임입니다. 이 절망적인 26일의 카운트다운을 단숨에 멈추게 하고 오히려 산유국들을 벌벌 떨게 만든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원유 고도화 설비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식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드럽고 손질이 필요 없는 최고급 한우이고 다른 하나는 질기고 힘줄이 가득해서 그냥은 도저히 못 먹는 싸구려 잡육입니다. 중동 원유는 대개 이 질기고 끈적거리는 싸구려 고기인 중질류에 해당합니다. 황 함량이 높아서 가공하기가 무척 까다롭죠. 반대로 미국이나 북해 원유는 부드러운 경질류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 아주 독하고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저 싸구려 질긴 고기를 가져다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주방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게 수십조 원을 들여 만든 주방이 바로 원유 고도화 설비입니다. 이 마법의 주방이 왜 산유국들의 목줄이 되었을까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한국은 자기네 저질 원유를 가장 비싼 제품으로 바꿔주는 세계 최대의 단골 공장이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캐내는 기름은 대개 질긴 고기인데 이걸 그대로 팔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고기를 가장 맛있게 요리해주는 주방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주방이 사라지면 중동 산유국들은 자기네 주력 상품을 사줄 가장 큰 고객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실제로 전쟁 위기가 닥치자 한국 정유사들은 중동 기름 안 오면 설비를 바꿔서
미국이나 아프리카산 부드러운 고기만 쓰겠다 라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에 사우디의 아람코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경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산에 맞춰 개조한 주방은 다시는 중동식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다시 주방을 뜯어고칠 바보는 없으니까요. 즉, 한국이 중동을 버리는 순간 중동의 석유 패권은 그날로 영구히 몰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중동 대사들이 서울로 달려와 머리를 숙인 건 사실 제발 우리 사과를 계속 받아달라고 매달리는 농부의 심정과 같았던 겁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주방에서 만든 요리를 누가 먹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사실인데 세계 최강대국 미국 서부 지역 비행기들이 쓰는 항공유의 무려 85%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정유 공장이 멈추는 순간 로스앤젤레스 공항의 비행기가 못 뜨고 샌프란시스코의 물류가 마비되며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조차 연료 탱크가 비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초유의 안보 위기가 닥친다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미 공군의 날개를 꺾어버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호주 역시 국가 물류의 4분의 1을 한국산 기름에 의존합니다. 한국이 멈추면 호주의 모든 트럭이 길거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 중동 산유국들은 자기네 최대 주방을 잃을까봐 겁이 났고 미국은 자기네 비행기를 띄울 기름이 사라질까봐 다급해졌습니다. 이 역설의 정점이 바로 2026년 4월 3일의 대사관저 모임이었습니다. 중동 대사들이 고개를 숙인 건 한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도망가는 순간 자기들이 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황금수갑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이 갈아타는 순간 중동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승리 뒤에 우리 서민들의 삶은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환율은 어느덧 1,500원을 찍었고 밥상 물가는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석유화학 산업도 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부족으로 페트병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모든 공산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필수인 헬륨 가스 가격도 카타르 사태 여파로 40% 넘게 폭등하며 우리 수출의 심장을 위협했습니다. 기름 때문에 시작된 위기가 반도체 생산 라인까지 멈춰서려 했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결국 경제 전시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태풍이 몰려올 때 마을을 지키기 위해 쌓는 거대한 모래 주머니와 같았습니다.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혈하고 물가 폭등의 충격을 정부 예산으로 막아보려는 처절한 응급처치였죠. 비록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이 진통제가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과다출혈로 쇼크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긴박했던 40일간의 드라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자원 하나 없는 나라의 서글픈 취약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취약함을 기술로 극복해낸 대체 불가능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이, 우리가 구축한 이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와 이란의 한발 물러섬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땅속 자원이 아니라 그 자원을 지배하는 기술에서 나온다는 진리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의 기술 투자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한국은 그저 산유국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을 택했고 그 기술은 위기의 순간에 산유국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지켜줄 제2의 고도화 설비는 무엇일까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그리고 원자력과 방산. 우리가 지금 땀 흘려 가꾸는 이 기술들이
미래의 우리를 다시 한번 지켜줄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기술이 가진 무시무시한 위력에 자부심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아슬아슬한 에너지 안보에 걱정이 앞서시나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분야에 더 미친 듯이 투자해야 할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전 세계 기름을 지배했던 나라. 이 역설이 오늘날 우리를 만든 진짜 엔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생생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